인도명령. 우리 낙찰 받았을 때 이 명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뭘 낙찰 받았느냐 보면은 요거네 20에 4191. 자 보겠습니다. 자 수강생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기수입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진영의 다가구입니다. 진영의 좋은 겁니다. 보니까 물건도 좋아요. 물건도 지은 지 얼마 안 3년밖에 안 돼요. 아주 신축 건물입니다. 좋죠, 그죠? 신축 건물이고 좋아요. 좋고 오른쪽 보니까 2017년도 한 3, 4년 지난 이런 건물입니다. 오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보니까 9명에 5억 1,500. 그죠? 5억 1,500. 그 다음에 이제 설정도 뭐 5억 정도. 그럼 한 10억에 팔리면 되는데 낙찰을 5억 정도 팔립니다. 5억 정도. 그러면 임차인도 한 5, 6억대고 대출도 한 5억대 뭐 한 10억, 11억이 풀렸는데 5억 5천이니까 주로 누가 오느냐? 은행은 대부분 잘 받아요. 1순위 되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세입자들이 어렵습니다. 세입자들이 어려운데 예상배당표를 꼭 눌러보니까 뭐 나옵니다. 예상배당표에 눌러보니까 요번에 팔렸으니까 해갖고죠. 팔려가지고 쭉 보니까 소액보증금 뭐 1,700 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결론적으로는 쭉 보면요. 임차인 쪽에서 그죠? 7,500 배당이 없죠. 또 요것도 배당이 없고 1억도 배당이 없고 6천도 없고 지금 요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보려고 하면요. 제가 물어봐요. 1억을 못 받았는데 어쩌면 됩니까? 그 제가 그러면 1억을 이 계약서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있죠. 우리 전세 계약할 때 네 가지를 봤습니다. 1번이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 2번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런 게 있죠. 3번은 1억짜리 공제정서가 있어요. 2번은 뭡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가 진짜 잘 알아요. 1번은 임대차 계약서. 또 4번은 중개수수료 영수증, 요새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 영수증. 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 서류를 챙겨오세요. 그러면은, 한국공인협회나 공인중개사 상대로 중개대상물에 이게 임차인이 많은데 불구하고 기록을, 특히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이 없다 하면은 3번에 공제정서 이력이 있으니까, 그럼 뭐 피고를 한국공인협회하고 소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은 보통 1억 같으면 한 30% 받을 수 있어요. 아마 3천만원 정도는 그나마 해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꼼꼼하게 기록을 안 남겼다. 그거는 대출이 많고 임차인도 많은데 기록을 남겨가지고 혹시 경매되면은 못 받을 수도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이게 금액이 얼마고 계약기간이 어디고 임차인이 누구고 이렇게 쭉 정확한 명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거의 95% 빠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 정도는 주라 놉니다. 판결에. 그러면 다 뭐 3천이라도 건지는데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 보면 죽어야 되느냐? 나가긴 나야 되겠죠. 궁금증 나갑니다. 빨라봤자 뭐 늦어봤자 잔금 치르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내 대부분 다 나가요. 그러고 지금은 못 받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제 적어도 알아요. 오마 이제 포기,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오마 아마 이삽이라도 몇 번 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을 필요 없는데 낙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가 낙찰 받아야 되고 조금 더 높게 받아줄수록 채권자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임차인 쪽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내가 높게 낙찰 받아줬으니까 은행도 좀 가져가고 세입자도 가져가는데 당신이 워낙 순위가 밀려가지고 받아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1번은 아까처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으면은 이제 청구라는 방법 30% 정도. 2번은 LH공사죠. LH공사에 가셔가지고 좀 싸게 한 30% 시세 30%에 전월세 갈 수 있는 거 좀 구해둬라. 나 지금 경매에서 지금 쫓겨나갖고 지금 길거 나앉아야 되는데 좀 우리 그 LH 하는 게 그거죠. 주거복지입니다. 주거복지. 다가구를 막 매입해서
세입자한테 막 놔주고 합니다. 서민 뭐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경매 쫓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한 30% 시세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일정 해야 되고,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와주면 또 다행인데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 뭐 B점, J점, R점이 뭡니까? BJR. 그렇게 높이면은 뺐잖아 하면 이제 참 할 말 없어요. 참.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요거를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요. 조금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18번. 지금 페이지 수는 12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인도 명령의 모든 것, 일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낙찰 후 최고의 명제는, 낙찰 후 최고의 문제점, 명제 그런 건 난제. 최고의 난제가 뭡니까? 건물 명도죠. 뭐 잔금도 치러야 되겠지만 건물 명도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또 없어요. 공매는 없고 건물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는 이사비를 경매보다 1, 2, 300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매는 명도비가 좀 더 들겠다 생각하시고요. 자, 2002년 7월 1일에 우리 신법을 개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을 개정을 하면서 인도 명령 대상자는 점유 권한 없는 모든 자 종전에는 경매 뒤에 점유한 사람만 인도 명령이 됐어요. 종전에는 됐는데 요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점유 권한은 모든 자니까 아까처럼 후순위 임차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2002년도 7월 1일에는 국법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게 명도가 어려우니까 경매가 자꾸 떨리더라고. 더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법을 낙찰자 위주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것이 인도 명령 대상자를 점유 권한 없는 모든 후순위 세입자도 포함하는 거로. 자,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또 잘 돼요. 높게 낙찰되고. 예? 그렇게 채권 채무가 잘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진성 유치권자. 이건 안 됩니다. 진성 유치권자. 가짜 유치권자는 또 돼요. 가짜. 성립하는 중 확실히 판단이 되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요것도 좀 애매하죠. 그럼 요것도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치권자라도 유치권 신고에도 인도 명령 결정을 제가 몇 번 받은 게 있어요. 한번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잔금 납부하고 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인도 명령 신청해야 되고요. 6개월 지나면은 소송해야 돼요. 알겠죠?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지나면은 소송해야 되고요. 일단은 잔금 넣고 바로 인도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경매는 빼야 되겠다. 경매는 빠집니다. 이건 없습니다. 경매는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경매는 없지만 일반 매매는 잔금 넣고 나면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하려면 계약하고 나면 해야 되겠죠. 자, 60일 이내에 잔금 넣고 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죠? 경매는 제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 그죠? 경매는 제외입니다. 60일 이내 이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잔금 넣고. 보통은 잔금 낙찰받고 35일 뒤에 나머지 90% 내고 잔금 치르고 그날 이전을 하고 은행에서 1번 설정을 하고 1순위 막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0일까지 안 가요. 보통은 넘으면은 가태를 묵고 그래요. 60일 넘으면은 그 60일 하세요. 자, 무배당되는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인도 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켜줘야 되고요. 그러나 배당받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무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우선 변제권에 배당받는 사람은 배당기일까지는 막 공짜로 사도 되는데 무배당돼야 나가야 되는 사람,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낙찰자가 잔금을 넣으면은 최소 연 5%는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연 5% 우리 민법에 보면은 연 5% 정도는 줘야 됩니다. 자, 3번 인도 명령 결정문이 도달되어도 꿈쩍없는 점유자한테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좋습니다. 이 양식도 내가 뒤에 붙여놨어요. 또 보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쓰기가 힘들다고 이게.
문구 쓰기가. 그래서 아예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 자, 내용이 이래요. 한 달 무상 거주하는데 월 1%, 예로 아파트 2억이면은 월세 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 이러면은, 자, 어떨까? 내용을 받았어. 봉급제인데, 중개업소 물어보니까, 막 경매당한 거는 6개월 정도, 막,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인도명령은요, 신청하면은, 열흘 만에 바로 나옵니다. 판사님 바로 나가라. 그건, 저도 통보해 주고 나한테도 와요. 왔는데, 근데 인도명령을 받아도, 본건에 kup정 안 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는 요거를, 우리 인도명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있죠? 요거를 첨부를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은, 월 1% 1억이면은 100만원, 2억이면은 일단 공갈문이니까 공갈문 내용 증명 보냅니다. 예로 5억이면 월 500만 내라. 안 되면은 나는 소송하겠다. 자, 이렇게 받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찝찝해요. 야, 저게 또 내 봉급에다가 압류 있는 거 아이가 저거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요거 인도명령, 배달증명, 그거는 용지가 어디 갔노? 안 넣나? 여기 있네. 20페이지 나오네. 제가 열었다. 공갈문 했다, 공갈문. 공갈문 해놨는데, 이 내용 증명은요, 이리 보내면은, 건물 철거 요청, 이거는 필요 없는데,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목이 조금 그렇네. 이거는 이제 건물 철거 이런 게 있었는데, 내용은, 내가 낙찰 받은 날부터 1% 정도 달라, 이렇게 하면요, 요거를 이제 보내면은 이랍니다. 내 이야기 줄게요. 우리 수강전형에서 이제 초등학교 여교사님이 수강을 왔어요.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요 대방동 아파트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갔대요. 그래서 아파트 꼭똑 뚫어가지고 그게 할머니 오대. 할머니 요번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언제쯤 이사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그때 여름 방학 때쯤 되니까 추수 지나고 보세 이래 되는 거. 추수 지나고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왔대요. 추수 지나고 딱 가니까 우리 손자가 대학교 시험 쳐야 되는데 수능 시험 치고 보자 이러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또 돌아왔대요. 또 수능이 끝나고 이제 12월 달에 가니까 이 추분도 이제 나노 내년 봄에 보자 이러는 거. 그 벌써 몇 달이 지났겠어요. 뭐 한 4, 5개월씩 막 넘어갔겠어요. 6개월 다 돼갑니다. 그 나한테 왔어요. 원장님, 야, 무료도 할 수도 없고, 좀 비교달라 했더니 아파트에 할머니가 추석 보자 하더니 수능 보자 하더니 내년 봄에 보자 하더니 어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랬어요. 자, 니 배웠지? 우리 처음에 낙찰 받으면 뭐 한다 했노 내가? 이런 인도명령 이런 신청서가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 이런 양식이 있는데 요거 보냈나 이랬더니 안 보냈대요. 안 보냈대요. 인도명령 신청 안 보냈대요. 자, 그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안 보냈으면은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거를 보냈느냐 했더니 요겁니다. 요거 안 보냈대요. 이런 거를. 자, 그러면은 아까 내용 증명 있죠. 공갈문 월 1% 돌아. 이제 2억 낙찰 받았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돌아. 내용 좀 보내놨게 안 보냈대요. 그래. 일단 인도명령은 5개월 됐으니까 한 달밖에 여유가 없어요. 없지만은 그거 하고 하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내가 내용 증명 아까 공감을 있잖아. 내용 증명 월 1% 내서 그거를 만들어 설장 만들어갖고 줬습니다. 법원에 우체가 안 내라. 그래 우체국에 색장 찍어가면은 한 장은 내주고 한 장은 절로 가고 한 장은 우체국 보관하거든요. 세 통을 하면은. 그래 갔어요. 딱 그거 봤더니 할머니 전화 왔어요. 뭐 있는 거 보냈노? 기분 나쁘게? 다음 주 나갈게. 키 받으러 온나? 무슨 말이죠? 인도명령이 그렇게 효과 있어요. 효과 있어요. 박봉계는 찝찝하거든. 2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달에 월 1%씩 내라. 원래는 연 5%입니다. 연 5%. 연 5%인데 월 1%. 월 1%. 일부네. 일부. 매달. 연 5%가 아니고 매달 내라는 게네. 100만원, 200만원 게네. 아이고, 이 2억짜리 아파트에 한 달에 200만 내라고 뭐 6개월 살다가 뭐 1200 내라 이 말이면 지금. 그래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전화 오더랍니다. 그만큼 아까 내용 증명이 인기 있더라 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면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인도 명령 이제 아까 어딨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자 여기 있네 3번 그죠 18번에 3번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는 12페이지 자 봅니다. 3번 그래서 월 1% 무상거주의 1% 양식은 아까 밑에 양식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 아이고 짜파 영남대 법대 나왔대. 그것도 수석주로 했대. 아이고 저 법을 말구나. 자 그런 사람은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도면 결정 받아가지고 집행관에 갔어요. 두 분 개고하고 갔는데 집행하려고 10시 돼서 딱 하려고 하니까 문을 똑똑 둔 게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없어. 피신청인 이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전을 신한 사람이 또 나와요. 왜 무슨 일입니까? 그 서울법대 온 사람 인도명령 우리 집행하러 한다니까 그 사람은요 3일 전에 나왔고요. 내한테 월세로 한 달에 20만원씩 갖고 지금 1년 2년 계약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랍니다. 그러면 피신청이 달라져 버렸죠. 신청이 낸데 그러면 집행 안 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동산 점유정 금지 가처분 신청. 요거도 양식 밑에 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배당기일에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습니다. 명도 요도 양식 밑에 이어놨는데요. 경공면 다 이어놨습니다. 지금 같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명도 확인서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자 배당만 사람 있죠. 소액보전금 1,0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받아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명령 결정문을 접수하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요 양식도 이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제출하면은 한 2, 30만원이 필요합니다. 효과 만점이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페이지가 12페이지죠. 그래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마 배째라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은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을 딱 요거를 여있네요. 이런 양식이 있어요. 집행관 사무실 가면은 요 신청을 하면은 서류가 두 개 필요해요. 요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송달증명서 필요해요. 그럼 송달증명서는 이 양식이 있어요.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은 이 양식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내면은 경매계장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법원에서. 그럼 여기 이제 송달증명서고 인도명 결정서 아까 우리 받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복사한다든지 계장한테 가면은 경매계장한테 가면은 이 양식도 있고 인도명령 결정문도 다시 또 출력해 줍니다. 그럼 두 개를 첨부를 해서 신청하면은 요거를 이제 딱 신청하면요 한 2, 30만원만 주면은 대문 앞에 이걸 붙여와요. 알리는 말씀 해갖고 이제 이런 걸 붙여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알리는 말씀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해놓은 것은 보통 두 분 갑니다. 한 번 딱 붙여 놓으면은 자 이게 저녁에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배째를 하다가 집에 대문에 가보니까 이게 딱 붙어 있어. 밤 12시에 술 먹고 딱 기분이 들어가는데 그럼 아파트 대문 앞에 있으면은 술이 깰까 안 깰까? 바로 술이 깨겠죠. 보면 열흘 뒤에 집행한대요. 열흘 뒤에. 그러면 보통 한 번 붙이고 붙이는데 2, 30만 들어요. 아시겠죠? 왔다 갔다 교통비 든다고. 그럼 그걸 주면은 요거 딱 붙이고 나면은 500만원 크던 게 딱 붙이고 나면은 이제 300만원 줄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인마들이 하네 낙찰자가 집행을 하네. 큰일 났구나.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300만원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한테 뭐 300이 필요합니까? 뭐 벌써 내 법원에 집행관 사무실에 200만 더 줬겠는데 그러면서 100만 하자 200만 하자 조금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받으면은 이거 이제 집에 딱 대문 앞에 붙어 있으면은 고마 전부 다 뒤로 빠집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실무는 강제 집행까지 하는 경우는요 뭐 50건에 한 건? 그 정도 희박합니다. 보통 이런 게 붙어비면은 진짜 인부 15명, 20명 되고 오거든요. 34평짜리 아파트는 20명 되고 와요.
인원을. 많이 두고 많이 두고 모르죠. 뭐, 한 2명 듣고 하면 되겠는데, 20명을 듣고 와, 20명. 10분만 하고 끝냈던데요. 10분. 20명 어서 10분에 확 달부터 하고 막, 들내고, 저 보관소, 몇 개 난다, 보관소에. 자, 그래서 이것까지만 붙이면은, 요거는 한 20만원 정도 주면은, 집회가 다 붙이면 붙여줍니다. 그럼 요것만, 액션만 취하면 여러분의 일은 거의 끝납니다. 요까지도 잘 안 해요. 보통 보면 대화하고 막 푸는데, 10명 중에 한 2~3명은 요걸 붙이더라고. 요거를. 붙이면은 대화가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은, 또 멀리도 왔네. 자, 그 다음에, 짐이 많다. 복귀는 도주하고 없어요. 짐만 많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짐을 보관소 몇 개 놨어요. 그럼 보관소 몇 개 놨는데 보관소 몇 개면 한 달에 여러분들 4~50만원 보관료를 물어야 돼요. 보관료.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매달 물 수가 없으니까 한 달은 물고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뭐 결정문 하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동산경매식입니다. 보관시키는 거. 그러면 그거를 10만원 주고 낙찰받고 그 보관 창고 할매한테 주면 됩니다. 그 오픈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상시 해보겠습니다. 자, 19번, 19번. 경매 낙찰 후 35일 전후에 잔금을 넣어야 된다.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을 제출하면은 10일 이내에 인도 명령 결정을 나도 받고, 임차인도 받고, 막 그렇게 받는 거예요. 건물 명령 협상이 잘 되면은, 안 되면은, 경매장한테 가서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에 간다.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에 첨부하면은 1차 계고 한 10일 정도 시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더라 그러면은 다시 또 갑니다. 2차 계고를 거쳐서 2차 계고 때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짐이 많더라, 사람이 그저 얹고 짐만 그냥 쓸데없는 짐도 많더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잔금 넣고 아파트인데 계란기가 안 돌아가. 전기 계란기가. 뭐 사람이 물은 게안 산다 게 두 달까지 못 떠. 전에 다 해서 갔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문을 따세요. 따가지고 인도 신청하지 마시고 키 있잖아요. 열쇠 있는 사람 불러가 한 10만원 주고 그 내 소유자인데 소유자 되잖아요. 지금 잔금 넣었잖아요. 잔금 넣으면은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꼭 등기부 안 넣어도 돼요. 잔금 넣으면은 잔대금 납부일부터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잔금 넣으면은 넣었다 하는 뭐 영수증을 주거든요. 법원에서 계장이 잔대금 완납 증명서 이런 거 줍니다. 그럼 그것만 있어도 되고, 안 그러면 나쁜 영수증 있잖아요. 무통장이 있다고요. 납부 명령서에. 그럼 그것만 가 있으면은 일단은 소유자니까 여러분이 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복귀에 전기 계량기도 안 돌아오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더라 느낌에 딱 그래요. 그러면은 키제 불러서 따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다이얼번호 바꾸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겠죠? 근데 보게 짐이 조금 있어. 인도 보게 책상 몇 개고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인도면 신청하고 뭐 송달이 되니 안 되니 특별 송달, 공유 송달 하려고 뭐 복잡도 안 돼요. 시간에 2달 걸려버리고. 알겠죠? 그리고 경기도 아까 있죠? 34평짜리 인부 20명 듣고서 300만원, 400만원 달라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알겠죠?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만 무식한 게 용감해요. 그때는. 짐이 뭐 책상 몇 개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요령인데 혼자 가서 덜렁덜렁 했는데 3일 뒤에 걔가 나타났어. 그 책상 버렸어요. 이게 버렸다는 게네. 그래 현금 3천만 원한데 500만짜리 5만짜리 3천만 원한데 이렇게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놔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촬영을 많이 하죠. 동영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그죠? 내가 책상에 막 서랍을 여는 장면이 오죠. 거기는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뭐 3천만 원 무슨 3천만 원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것도 방대하게 해서 사진도 좀 많이 찍고 동영상 많이 찍고 옆에 한 2명 정도 막 관리소장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럼 친구라도 한 2명 데려가서 니 좀 옆에 망 좀 봐두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인도 명령 신청이 또 기각이 되면은 유치권 신고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싸매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건에 가짜 유치권 갔는데 법원에서는 1심 결정해서 유치권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편을 들어주지 여러분 편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서류도 냈고 서류도. 그래서 그때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만약 점유 권한은 후순위 임차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시 큰 사안이 없으면은 수일 내에 기각해서, 자, 이 행위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20번입니다. 인도명 신청. 이 서울에 이 관악구에 일이 팔렸습니다. 팔릴 때 제일 난제가 명도입니다. 명도. 그죠? 임차인이 쫓아낸다 이 말이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세 가지, 이게 세 가지다. 세 가지. 자, 인도명 신청할 때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약 90%는 요겁니다. 1번, 대금을 완납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1번은 양식이 이겁니다. 뭐 간단해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아주 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시고된 경우죠. 여러분 주로 상가에 본게는 1층에 임차인이 있는데 식당하고 있어요. 식당하고 있으면서 유치권도 신고하고 지가 전세 뭐 5천에 월세가 300인데 유치권도 신고하고 지가 뭐 옛날에 시설에 2억 주고 했대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인도명령 신청서가 양식이 있고 그 다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행 대출 나갈 때 나 공짜다 하고 무상 산다 하고 각 사인 하나 꼭 대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해들 하면은 꼭 거절합니다. 나 전세 1억 있는데 2억 선순인데 네가 돈 내라 낙찰자 네가 안 주면은 나 못 나간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럼 1번은 뭐냐 그러면요. 자, 1번은 보통입니다. 보통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 소유자가 점유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를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래요. 이 양식은 우리 학원에 서식에 가면 다 있습니다. 웬만한 양식은 우리 다음 카페 가셔가지고 황경진 경량원 치면은 홈페이지 들어오겠죠. 그거 가면은 있고요. 일단은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입인지를 천원 붙여가지고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내고 피신청인은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가 쫓아내야 될 사람, 그 사람 됩니다. 그러면 신청 취지나 이런 거는 간단한데 보통은 신청을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송달료를 3만원씩 붙이면 좋아요. 보통 3만원 요구하더라고요. 3만원. 그럼 요거를 여로 우리 마산지원 가보면 경남은행가 있어요. 제일은데 있고 신한은데 있습니다. 은행 가보면은 송달료 영수증 3만원 해가지고 요 납부서 양식이 있어요. 보통 뭐 법원에 가면 있죠. 법원 안에 그 가면은 송달료 납부서하고 사건번호 넣고 3만원 정도 넣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법무사 맡기면은 보통 10만원 받아. 10만원. 근데 여러분이 하면은 원가 3만원 하면은 남는 게 있으면 또 돌려줍니다. 3만원 중에서 그게 3만원만 하고 하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좀 빚기돌아 하면 빚기돌아 그 이야기예요. 송달료 3만원 붙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신고해서 여기 아파트 여기 상가에 보니까 임차인인데 유치권을 신고했다. 16에 146 한번 봅시다. 자, 요 낙찰자 저한테 왔어요. 낙찰자가 나한테 뭐나 왔을까 이게 우리 수강생 원장님 13억짜리를 5억이나 쳐받았는데 상가를 여기 1층에 상가인데 이 상가를 13억짜리를 자기가 5억에 받았대요. 이 상가를 5억에 받았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요 식당 받았는데 요 보면은 이게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당 안에 잘 되어 있고 한 2억 정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다 했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13억짜리를 5억 1100에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놈은 유치권이 신고됐어요. 유치권이 신고가 됐대요. 1억 8,900 윤혜란 씨가. 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저 임차인다. 임차인 여기 있네. 윤 씨가 미분미역을 하는데 3억에 250만원 주고 있다 하면서 사업자도 하고 확정일자 찍고 배당 요구됐고 이 사람이 지금 1억 8,900을 유치권을 신고해요. 유치권 공사는 못 받았다. 뭐 시설할 때 그 옛날에 공사를 전기하고 다 했는데 못 받았으니까 네가 내라 낙찰자 내라는. 자, 그러면은 요럴 때는 저는 봅니다. 낙찰자 왔어요. 우리 수강생 왔고 원장님
이 유치권이 신고돼서 대출이 또 안 된대. 80% 받고 싶은데 한 4억 정도 대출이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대출 받고 잔금을 치르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고 싶다 이 말이야. 두 개를 좀 거들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법원에 들어갔죠.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 보면요. 전세 계약서가 한 년짜리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계약의 5조범이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원상 회복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꼭 있어요. 99% 요겁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한다 조항은 낙찰자 복사되죠. 그것만 인도명의 신청서에 첨부하면은 유치권 포기 조항이다. 그럼 유치권 신고해도 그거는 안 맥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배당 요구한 사람은 너무 쉬워요. 제가 전세 계약서를 넣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상가든 주택이든 뭐 넣었기 때문에 배당 요구했는데 유치권 신고한다. 그거는 지가 명도할 때 계약이 종료되면은 원상 회복이 줬다. 지금 배당 요구한 건 뭡니까? 계약의 종료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원상 회복 조항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인도 명령 결정에다가 그래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양식은 요거 양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요런 거는 대출도 잘 돼요. 요런 거는 대출도 그거는 유치권 인도명 결정이 나오는 건데 대출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대출 되죠. 자, 그래서 양식이 요겁니다. 요 위에 거는 평금할 때, 그 아파트 그 나처할 때 여기고 1번 양식이고 1 써놨게요. 여기다 1번 그죠? 1번 양식은 아파트. 그 다음에 2번 양식은 요거는 이제 유치권 2번 요거는 이제 유치권 같은 거 유치권 신고된 경우 그죠? 신고됐을 때 양식입니다. 유치권 신고. 자, 이 양식을 씁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75년도 판례 보면은 그죠?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겠다 하는 것은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랬죠. 원상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것은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한다. 75년도 판례입니다. 요거를 문구를 조금 언급해야 돼요. 언급하고 법원에 가서 자기가 권리신고 양식 있죠. 전세 계약서. 거기다가 요거를 복사 붙이는데 여기에다가 노란 형광펜을 딱 칠해 가지고 판사님 사법보좌 눈에 탁 띄도록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거의 95%는 인도 명령 결정 내랍니다. 자, 요거도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결정 부동산 인도 명령 받았죠? 그죠? 피신청인 요게 윤씨는 신청인에게 별지의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됐죠? 그때 쓰는 양식은 조금 판례가 하나 더 들어가. 판례. 요게 75년도 판례를 언급을 하면서 인도 명령 신청을 쓰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상임차 각설이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요. 저도 신안에 지임장할 때 대출을 막 나갑니다. 나갔는데 선순위 전입자였어요. 그럼 저는 야야 대부창 이리 와라. 앞으로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면은 물어본 게는 저거 뭐 사촌이다 지 큰아버다 큰형님이다 동생이다 남동생이다 무시하고 대출해 준다. 설정하고 난 뒷날 들어오게 전입을 다시 하게 그러면은 설정은 넣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은행의 지침이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무상 거주자하고 소유자하고 불러가지고 사인을 받아라. 무상 거주 확약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은행 지침마다. 그렇게 내 둘이 불러요. 자, 그럼 이래요. 미모의 가부가 아파트 옥자를 가있죠. 전세를 3억 8천에 놨어요. 근데 대출을 받은 게 대출 해줍니까 아닙니까? 안 해주죠. 그러면 세입자가 무상이다 그러면 대출 되겠죠.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꼬시러 갑니다. 저녁에 저녁 하실까요?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자, 가부 소유자가 호래비한테 전화 와서 호래비가 또 해준 세입자라 저녁 사육대 놓으래요. 나와야 되겠죠. 소주 한잔 먹었어. 2차 노래방 가자.
또 가서 폭탄주를 또 몇 잔 돌렸어. 바렌타인 17년산 또 불러가지고 맥주하고 섞어가지고. 여러분 폭탄주 먹어봤어요? 몇 잔 먹으면 또 빽빽합니다. 또 가는가 싶었더니 또 옆에 세계맥주, 상남동에 세계맥주 가서 또 맥주, 아사히 맥주 한잔 더 하자. 하루가 영 죽겠어. 기분은 좋지만은. 그 하는 말이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 신한은행 대출을 수출하고는 업체인데 한두 달 뒤에 5억을 받을 건데 내일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딱 눈 감고 전시업 딱 하고 도장 찍어주더라. 찍어줘, 삐서. 찍어주면 안 되죠? 은행 가서 찍어줘서 거짓말하고 전시업 딱 하고 도장 빡빡 집주인이나 들어가서 찍어줘. 은행 대출이 4억이 나와삐어요. 뻥 터져서 한 달 뒤에 김여달 앞에서. 그럼 그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사람이 호래비가 또 전시에 4억 있다고 또 뜯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제가 강의를 지금 12년 하는데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은행한테 각서 주는 건 너한테 주는 거 아니다. 너가 4억을 물어야 된다. 이랬어요. 지금은 아니다. 은행에서 그 무상거주 각서를 법원에 개장한 때 물금에서 접수가 됐다고 표현이 되면은 무상이라고 표현이 되면 구독시는 제출된 게 아닙니다. 서류가. 어디 제출한다고요? 은행에서 법원에 무상이다고 그런 받았다 그거 표시가 되면은 그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응한다 빚기주라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요것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낙찰 받아도 된다 안 받는다? 좋다만 그런 거는. 자, 그런 거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쓸 때는 그거를 묶어 좀 넣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딱 앉아있죠. 무상거주 가 쓰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2016년 판례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했는데 요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판례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판사님이 합니다. 알았다. 낙찰자 마이도 안 해. 알았다. 그거 인도면 결정 내려줘봅니다. 유치권도 그래요. 유치권도 판례를 딱 언급해주면은 야, 이 낙찰자 많이 안 해. 그냥 인도면 결정 내려줍니다. 알겠어요? 그냥 신청하면은 무조건 기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순위 전임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해가십니까? 자, 16에 8216이 이런 겁니다. 8216이 주로 이제 이런 거죠. 8216 보면 일어났어요. 주로 보면은 은행에 이제 되는데 자, 채권자 조합에 무상거주임을 확인하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가 뭐 법원에서 권리를 배제해달라는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서류를 축입해서 어디 내야 됩니까? 법원에 내야 되면 구독서 내야 됩니까? 법원에 내야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나타나야 되지. 구독서에 낸 거는 대법체들은 구독서 내고 일하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아예 무시하세요. 법원에 낸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인도 신청하면은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 수강시에 낙찰을 받고 미등기 건물이 많아요. 미등기 건물이. 자, 그럴 때도 땅 주인한테 인도 명령 결정문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요. 미등기 건물이 두세 동 있어요. 땅을 낙찰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는데 건물이 미등기가 두세 개 있다 그러면은 건물 철거하라 이라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일단 땅 주인, 경매당 주인 있죠. 그거다 인도 신청하면은 나와요. 그럼 뭐 토지를 인도하라 그런 결정문이 있거든요. 그놈을 들고 미등기 건물에 가서 판사님이 이렇게 결정문을 주셨는데 토지를 인도할 결정문을 줬는데 토지를 결정문을 줬는데 좀 빠랑빠랑 비끼도록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자, 사례 한번 봅니다. 근데 만약에 유치권이 신고되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좀 어렵다. 사법보장관이 아이고 1심 판결로서는 결정으로서는 이게 하기 어렵다. 예로 서로 싸움 붙어야겠다. 2심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기각당했죠. 그때는 여러분이 적시항고장을 일주일 이내 바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다 그러면요. 요게 이제 선순위 전입자였어요. 그래갖고 낙찰자가 문구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써가지고 인도는 결정이 나왔어요. 잘 써가지고 나왔는데
이 선순위 전입자가 적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5일 만에 기각당하더라고. 그래서 2심이나 해가지고 선순위 전입자가 아이고 좋다네 2심에서 1년 끊겠다. 나 거주를 공짜 해야 되니까. 그런 나쁜 마음 먹고 2심에서 적시 항고장까지 냈는데 법원에서 5일 만에 기각하는 2심 판결이 팍 높니다. 요새는 뭐 단순한 사건은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기각시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마산지원에서 기각당했어요. 이제 나쁜 세입자가 기각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항고를 했어요. 이게 자문본원에 항고를 했는데 항고법원에서 읽어본 게네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5일 만에 시절에 접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기각했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리더라. 인도명령 1심은 10일, 2심은 5일에 종결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도명령은요, 주로가 문구가 이깁니다. 타인권, 타인권인데, 요거는 나의 사건에 가서, 아까 차원지방법원 있죠?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 넣어보면은 다 나옵니다. 네가 받았고, 안 받았고, 신청인이 누구, 이게 인용이 됐고, 안 됐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물건을 이렇게 경우. 자, 물건으로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내가 하나씩 받았어. 근데 낙찰 받을 때는 내가 1억에 받아주면은 6천에 받아주면은 5천만원 선순위 세입자가 받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잔금 넣으면은 세입자가 5천만원 한 달 뒤에 받아가네. 그건 안 됩니다. 물건이 10개면은 10개가 돈이 다 들어와야 그때 배당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선순위 있어가지고 배당 받아는 사람을 낙찰 받았고, 인수가 돼가지고 7차까지 가야 낙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7차 가서 낙찰이 되고 잔금을 넣고 한 달 뒤에 배당이 돼야, 그러면 한 9개월쯤 돼야 배당이 시작됩니다. 그럼 나는 내 거는 바로 잔금 넣었으니까 한 달 뒤에 배당해야겠죠. 한 달, 두 달 생각했는데 9개월, 10개월 가버리면은 입점 차질 걸리죠. 그래서 배당은 모든 사건 그 물건 번호 다른 거는 100%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한 사람이 여러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7, 8개더라 그러는데 먼저 타가는 임차인도 있고 인수가 돼가지고 너가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0% 들어와야 된다. 다 들어와야 배당이 된다. 그럼 명도가 늦은다 이 말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명도의 기법. 어령에 땅을 잡아요. 자, 잘 들으세요. 15에 8854하고 17에 5056, 요거는 두 개 다 어려운 건데 문구만 달라요. 근데 하나는 화해 금고 결정을 받았고 하나는 인도 명령을 받고 내용은 비슷한데, 자 봅니다. 17에 50569. 자, 잘 보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이 쭉 보다가 땅만 놓았다, 법정지상권, 토지만명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러면 이 낙찰 받아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령군에 이리 받습니다. 여러분이 촌줄 봤죠? 근데 어르신이 계셔. 어르신이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사례가 있는 건데 이 낙찰을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받습니다. 그럼 토지만 받아가지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토지만 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또 가서 이제 어르신이 있으니까 지금 살고 계시죠? 계시죠? 그럼 가가지고 우리 자 A 수강생 이랬어요. 할배 빚기소 뭐냐 했더니 아내 낙찰자래. 낙찰자니까 빨리 건물을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고 하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빨리 빚겨야 되겠습니다. 땅은 A고 갑이고 건물은 어리니까 할아버지는 어려 있으니까 철가라 되니까 이제 나는 경매 배웠대.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걸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 철거하세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랍니까? 할아버지 철거하면 좋다 합니까? 싫어합니까? 뭐라고? 이랍니다. 뭐라고? 전년에 뭐라고? 내가 50년 살았는데 뭐라고? 집을 철거하라고? 이거 닿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싸움합니다. 그럼 법정 10번 가야 돼, 여러분들. 그럼 1년 한 3개월 걸려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랬어요. 어떻게 한다 하면요. 자, 보세요. 위에 거는 이제 위에 요거는 결국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요.
이게 한 1년 3개월 걸리더라고. 이 봤는데. 철가락 해가지고. 자, 밑에 거는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하니까, 요 일주일 만에 바로 높이세요. 그럼 요거 놈을 들고, 어르신 잘 계십니까? 부득이 요번에 제가, 자, 봅니다. 접수가 10월달 됐는데, 바로 19일 날에 송달이 됩니다. 저쪽에, 다 송달이 돼요. 열흘 만에. 내한테도 오고, 저도 가고, 그럽니다. 낙찰한테도 오고, 걔한테도 가고. 그럼 이놈을 들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하는 주문, 이 판사님 있죠, 판사님. 그죠? 우리 서판사께서 준 이 판결문. 이거를 들고, 저기, 어르신, 아이고,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뭐, 요번에 땅이 경매되었고, 낙찰받았는데 판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주셨습니다. 자제분하고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굳이 할아버지께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예로 90평이니까, 평당에, 요새 뭐, 여기 한 50만원 정도는 지금 90평이니까, 내가 땅은 받았는데, 50만에서 한 4,500만원 정도 받으면 좋겠는데, 막, 조금 빼드리겠습니다. 한 3천만원 주시면은, 내가 바로 넘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서울 전화했습니다. 판사님 판결이니까 째기 어렵죠? 판결문이니까. 매너라, 강남에 있는 매너라, 할 수 없다. 요 집을 비키라 한 게는 다음 달에 너가 시어머니하고 올라갈 테니까 그 방 하나 준비해 놔라. 강남에 대치동에. 매너리 전화 받고 잡니까? 난리 났죠? 여보 전화했습니다. 여보야 큰일 났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올라다 그러는데 그 우리 강남에 도곡동에 이게 타워팰리스에 이런 오셨다 그러는데 이게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래, 내용이 뭔데? 땅이 기매돼가지고, 형님 땅이, 아버지 계시는데, 형님 가 있다가 기매돼가지고, 이 낙찰자가 와서, 이 평당에 지금, 한 50만에서 4,500인데, 깎았어. 3천만 주면, 그만 땅은 준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보야, 빨리 3천만 보내주라. 아버지한테. 알겠죠? 그럼 우리는 8년을 살받고 3천만 받으면은 괜찮은 거죠? 자, 아까 처음에 낙찰자는 건물 철거하라고 소송했어요. 1년 3개월 걸렸어요. 인도 명령은 열흘 만에 받고 바로 가서 열흘 만에 3천만 원 받고 높인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사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 있어야 돼요. 노인이 있는데 노인의 자제분들이 돈 좀 있으면 좋아요. 너무 없으면 또 그래요. 자제분이 강남에 살고 이런 냄새가 물어본 게네. 아이고 자제분 다 어디 계시면 걔네. 아이고 한 놈은 강남에서 막 돈 잘 벌고 있다 이가. 아파트도 가 있고 이런 데가 좋습니다. 알겠죠? 아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근데 돈 놀 구멍이 없는데 뭐 좀 그래요. 알아보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공갈문 아까 했다 그죠? 낙찰을 받으면은 월 1% 내놔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3번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잔금한 날부터 그죠? 이제 요거는 건물 철거 이거는 뺍시다. 날부터 명도하는 날까지 연 12% 감정가에서 연 15%께네 월 1%니까 1억이면은 100만원 2억이면은 200만원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를 달락하면 됩니다. 문구 조금 바꿔가지고 자 민법에 뭐 이 놈이다 5%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조금 모양있게 따듬어서 공갈문을 보내면은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렵다. 이는 땅만 잡아다니까 조금 문구가 좀 틀리네. 건물 철거증 이건 빼면 됩니다. 빼고 대지 사용료 부당이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아파트 아파트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해가지고 연 월 1%씩 돌아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월 1%가 어떤 뭐 1억에 100만 원, 여기면 200만 돌아 그런데 5억은 500만 돌아 월세 그 이야기다, 그죠? 원래는 연 5%입니다. 연 5%. 민법에 보면은 연 5%는 줘도 돼야죠. 연 5%는. 근데 이제 빨리 나가라고 그래. 공감문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씁니다. 쓰면은 아까 했죠. 할머니가 추석, 수능, 봄봄 되면 보자 해서 할머니가 만원 보냈노? 이런 거. 다음 주 키 받아와요. 다 그만. 바로 온다잖아. 그죠? 이게 이제 공감문입니다. 이런 거 보내면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율 금리 가십니다. 요 양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 서울대 법대 나온데 이 사람 있죠. 그죠? 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저 사람. 그럴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신청하면은 이런 결정문이 나와요. 법원에서. 그럼 이때는 뭐 보험 정권을 내라든지 뭐 300만 원 공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메모됩니다. 그거는 300 공타하는 건 다음에 돌려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는 법무사한테 한 2, 30만 주면 다 써줍니다. 이런 거는. 자, 명당에서 임차인이나 소액보증은 받는다. 우선 변제권에서 1억을 받아간다는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야 돼. 이거를. 그럼 줄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에서 우리 수강생이 먼저 줬어요. 3천만원 임차인인데 1,500을 자산 가지고서 1,000을 받아요. 그 먼저 좀 해달래. 이거를 해주세요. 해주고 나면 나옵니까? 1년 걸렸어. 1년 걸리면서 관리비도 300 밀린 거 지가 덤태기 쓰고. 알겠어요? 그때 줄 때는 따져야 됩니다. 관리비 밀린 거 소장한테 물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거든요. 제가 전세 5천 중에서 2천만 원 받는 소액 보증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도항에서 꼭 가져가야 돼. 배당기일에 가져가야 돈을 주는데, 법원에서 명도항에서 챙깁니다. 법원에서 내놔라고. 자, 그때 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명도항 줄 때는, 자, 언제 이사 됩니까? 잔금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가 자기가 뭐 열흘 뒤에 된대요. 자, 그러면은 저도 명당에서 받아가 2천만 원 받아가니까, 그럼 열흘 뒤에 일요일날 오후 12시 봅시다. 그래 가지고 집을 다 내리고, 알겠어요? 다 내리고 확인을 하고 그때 주는 겁니다. 관리비 밀린 거 정산시키고 주민등록도 대가하라 크고 전기수도 까서 별 문제 없는가 보고 밀린 거 전기수도 까서 다 내놔라 크고 그래야 주는 거지. 미리 주비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미리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미리 주에 나온다 이 사람은 배당기일 꼭 안 타도 됩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나눠도 공타되어 있으니까 그 뒷날 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뒷날 타도 되고 배당기일 날 뒤에 뭐 보름 뒤에 간다고 국가에서 2천만 원 가져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오면 너가라도 줍니다. 그렇죠?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자기가 이제 그때 가도 얼마인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절대 주지 말라고. 명도항에서는. 자, 다시요. 명도항에서는 전기수도 까서 다 확인하고 밀린 거 다 받고, 그죠? 받고 2, 3일 줄 필요도 없어요. 명단 줄 때는. 물론 이제 그 자기가 받아나기 때문에 돌아서도 안 하겠지만 2, 3일 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도 태그시켰어요. 전입대가 있으면은. 자, 이제 뭐 그러면 나가는 거니까 오늘 동사무소 빨리 가셔가지고 태그된 주민등록도 가져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 뽑고 키 받고 다이얼번호 다 챙기고 이라고 딱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이해가시죠? 우리 수강생이 1년 내내 애무다가 또 관리수당도 조금만 다셔야 되는데 연락 왔어요. 한 달에 30만 밀리다고. 1년 밀리면 얼마입니까? 300 얼마 아닙니까? 그거 덤띠 쓴 겁니다. 그럼 미리 딱 1,500 나갈 때 그때 챙겼으면은 관리비도 안 밀렸을 거고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이야기를 1년 내내 고생했어요. 1년 내내. 그분이 또 이제 공지 있다 보니까 또 함부로 안 하더라고. 또 마음이 좋아갖고 막 달락한다고 또. 근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가끔 전화해야 돼. 전화로 만나면은 명도할 때 만나면은 남녀가 만나서 하면 자꾸 정이 들어서 안 된다니까. 명도가 알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 전화를 한다. 그때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한 통이 첨부되고 이 인감도장도 찍어줘야 이게 법원에서 줍니다. 2천만원.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 양식은 대법원에 갑니다. 대법원에 지식 경매 지식 가면은 권리신고, 경매신청서, 차액지급신고서부터 뭐 공유자 우수매 신고서 다 있습니다. 자, 어디 간다고요? 대법원에 경매지식에 서식이 한번 있어요. 됐죠? 근데 학원에 어디 있습니다. 35번은 학원에 오면은 학원에도 저 밑에 보면 하단에 서식 하는 게 있어요. 학원 홈페이지 오면은 우리 황경진 경매학원의 홈페이지 오면 서식이 있는데 그거 가면은 무상거주 각서를 제출한 인도민의 신청 아까 배웠죠? 고래비 3억 4억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립찰표, 공유자, 공동입찰도 다 있습니다. 법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나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보면 됩니다. 양식이 있어요. 법인 설립 한 15만원 주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그 다음에 송달이 잘 안돼. 여러분이 인도민 신청하면 송달이 잘 안되면 사람이 없죠. 없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폐문부재 안됩니다. 그럼 인도민형 결정문이 안 나와요. 그때 특별송달, 공송달 이런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하는 게 있고, 뭐, 깡통 전세자,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학원에 서식에 가면은 명도 있네.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명도 있어. 있죠? 이거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럼 공매는 있냐? 공매는 온비드의 입찰 이용 안내해 보니까 여기서 라인이 몇 개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압류 재산을 꼭 눌러가지고 찾으니까 이게 명도에서 나오더라고. 알겠죠? 위임장, 그 다음에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공매 명도항에서, 공매 명도항에서 양식이 있습니다. 자, 공매 명도항에서 제목 여기를 명도항에서 해가지고 쭉 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공매에. 자, 요거는 이 양식은 집행관 사무실에 한 2, 30만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대문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거 붙이면은 거의 다 아마 해결돼요. 자, 그동안 쭉 보니까 아파트 여기 붙어 비우니까 요거 신청하면요, 신청할 때는 아까 했다죠,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요거를 계장한테 달라고 줍니다. 김계장한테. 그러면 김계장이 양식을 줄 겁니다. 이 신청서. 요게 이제 송달 증명서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제 뭐 동그라미 쳐가지고 내면은 계장님이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송달 증명서 줍니다. 이걸 첨부를 해서 20만원 들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은 뭘 붙여주느냐? 뭐 붙인다고요? 자, 알리는 말씀.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집행 예고 이라고 두 장을 딱 대문 앞에 붙여 놓습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은 술이 깨인다 안 깬다. 밤늦게 12시 술 먹고 가지고 바로 깨겠죠. 열흘 더 집행한다고 하는데 술이 깨지. 지금 가족들 다 기껏 나앉아야 되는 파인데. 그래서 요거를 붙여놨는데 이게 한 20만원 됩니다. 20만원. 근데 사실은 폼이지 진짜 집행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상구에 힘들면은 아까 이제 신청하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거 봅니다. 이 집행 비용이 여기서 해야죠. 그때 달라요.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서울은 250만원, 그 다음에 지방관계는 55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강제 집행 비용이. 집행관이 하는데 사무실마다 틀려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다 보면요, 같은 면적 아파트인데 지방이 수도권보다도 더 비싸더라 이러죠. 그죠? 이거 보니까 집행을 맡은 집행관 사무실 온 견적서 본게네 223만원이었다. 일당 7만원 노무자 14명의 인건비로 98만원 등등 해놨는데 쭉 이렇게 보면요, B 아파트는 2배의 유파가는 505만원 달래요. 505만원. 자, A 아파트는 223만원인데 B 아파트는 똑같은 면적인데 이게 유동회사에서 낙찰받고 인도명령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유동회사가 유입해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하이 제기랄 거 수도권은 220인데 시골로 가니까 505만원 달래요. 이게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 그래가지고 이야기 듣는 게 노무자 일당이 보통 34평 아파트는 15명 내지 20명 됐거든요. 그래, 2명 조금 되지, 뭐, 15명, 20명 됐고 했더니, 10분 만에 하고 내려갔던데. 지게차 부르고, 왕창 와서 10분 만에 하고 간다면. 자, 이럴 때는 교습을 잘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형님이 이사실 센터 하는데, 문만 따주시고, 짐은 우리 형님이 이사실 센터에 갖다 놔 계신다. 이러면 거의 문 따는 비용 10만원만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래 해가지고 짐을 다 어디 보관창고 갖다 놨는데 보관창고 할머니 전화 와갖고 한 달에 50만원 내놔래. 보관료를. 일단 한 달 줘야 되겠죠. 갖다 맡겼으니까 선불이니까 한 달 줘야 되는데 자꾸 주기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은 뭐 집행관 사무실에서 결정을 줘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결정을 주거든요.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줍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동산경매 신청하면은 이제 이렇게 동산에 신청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이 됐죠. 한 달 50만 내놔. 한물 보관한다고 할매가. 그럼 이렇게 이제 집행비용 확정 신청하면 결정을 줘요. 그럼 요걸 가지고 동산 이제 경매하면은 보통 일반지만 10만 주면 낙찰받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집에 있죠. 집에서 끌어내는 짐 있죠, 짐.
쓰레기 같은 거, 그거는 한 10만원 주고 낙찰 받습니다. 감정가 10만원 하고 낙찰 내가 받습니다. 하고 받아비면은 요 할머니가 보관소 할머니, 지인 갖고 있는 할머니가 줍히면은 좋다고 합니다. 지금 알다 치간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요, 신문에 보니까 인도 집행할 때 약자인 권리를 최대한으로 조금 배려를 하겠다 해가지고 뭐 잘 생겼어요. 4월 1일에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쭉 읽어보면요, 노약자, 이제 이런 게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써놨는데, 노약자, 있네.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다. 자, 우리 문정부에서 이 너무 강제집행을 시게 하지 마라. 자, 그런 게 돼.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있고 하면은 너무 그냥 막 옛날에 그랬거든요. 시절이 집행하고 대문 앞에 끄집어내 비고 막 겨울인데 끄집어내 가지고 막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끄집어내 갖고 죽으면 작으면 그래서 큰일 나죠. 네, 그런 거를 배려라.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폼 잡는 건 좋은데 아까 계곡까지 하면 좋아요. 20만 주고 그까지 좋은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서로 언어입니다. 해가지고 이사비 맞춰서 500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100만원 개갖고 줄여갖고 한 250만 정도에 서로 하고 이래 웃고 이래 키가 받고 이래야 맞는 거지.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안 된다. 그죠? 우리 불교 보면 보시 그런 거 있죠? 조금 저 사람 덕분에 싸게 산 겁니다. 그럼 이사비가 좀 더 주고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좀 도리입니다. 그죠? 너무 낙찰을 야 소유자한테 니 5% 내라 하더라 원장님이 받지 말고 일단은 좀 좋게 해서 이사비 좀 주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보통은 한 달 뒤에 빚기 위해서 일이 많아요. 적어도 이제 진이 빠져서 경매 10개월씩 있다 보면은 이제 아마 1억 못 받는 그 사람도 진이 빠져고 아이고 한 500만 주면 내가 막 당장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화를 풀어 가지고 그만 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침이 뭐 생겼다. 4월 1일에 생겨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해라 이런 겁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서 좀 집행을 해라. 어디까지 하라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 보니까, 아이고, 95면 어른이 계셔. 본견에 2급 장애인이 있어. 임산부가 있어. 다음 달에 출산을 하는데 셀이 막 좀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를 하는데. 또 본견에 완전 막 10년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덜렁 그냥,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고려해서 좀 최소화되도록 해라. 피해를 했으니까.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감나무를 재야 됐어요. 감나무 수목이 재야 되는데도 인도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땅 주인을 상대로 하니까 인도명이 나와요. 근데 감나무는 원래 누구 깁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그죠? 토지의 구성 부분 보안물을 보기 때문에 경매에서 빠있다 하더라도 아까 봤죠? 별량면 순천에도 그것도 낙찰자 건데 옛날 경매는 포함됐고 요번 경매는 빠졌고 이런 거다죠. 대부분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나무 주인이 감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으면 저쪽도 받는 거죠. 받으니까 자기도 조심합니다. 토지를 인도하라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막 감을 따오고 짜고 막 나무를 부시르고 이러기는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나무 가수원을 낙찰받아도 인도명령 신청하는 게 좋더라 이야기합니다. 감나무 가수원도 인도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에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요.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은 1심에서 보통 법원에서요 유치권 수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1심에서 판사님이 인도명 신청해서 낙찰 인용 신청해서 인용 안 해줍니다. 기각합니다. 보통. 아이고 안 되겠다. 너 2심에서 본격 한번 받아봐라. 유치권이 성립한지 안 한지 이랍니다. 자, 그럼 2심을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하는데 4개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하는데 1개월, 그래서 총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인도명령 기각당하고 2심에서 이기고 3심에 심리 불속행 기각당하고 이럴 때 기간이 한 5,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나도 많이 걸린 줄 알거든요. 아이고 2심에서 1년 걸리겠네. 3심에서 6개월 걸리겠네. 그럼 뭐 최소 막 1년 6개월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심은 한 4개월,
삼심은 한 2개월, 한 4, 5개월, 5, 6개월 만에 하고 2, 3시간에 끝납니다. 너무 그렇게 시간은 길지 않더라. 그죠? 길지 않더라. 아까 했죠? 인도 명령 그 선순위 가장 입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낙찰가 잘 썼어요. 써갖고 이제 인도 결정 받아냈어요. 그 가장임 차인이 선순위 전입자가 지가 적시항고 해가지고 서류를 냈는데 5일 만에 기각을 때립니다. 알겠죠? 너무 시간이 지금 옛날처럼 야 내가 적시항고 하면 네가 막 1년 동안에 끌 기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다. 알겠죠? 바닥바닥 끝난다 할 겁니다. 자, 요까지래. 요까지가 인도 명령이고 하여튼 낙찰 받으면은 그냥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순리대로. 아까처럼 우리 교사처럼 수능이 어쩌네 그죠? 추석 끝나고 보자, 수능 끝나고 보자, 봄돼 보라 이러는데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일단은 보고 문의 사람이 산다 하면 요거부터 보내세요. 보내고 열흘 만에 받거든요. 받고 나서 대화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근데 배짜락 하면 잡니까? 딱 보기에 배짜락 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공갈문을 보내세요. 공갈문. 아까 내용 좀 있었죠? 그거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보내니까 아까 할머니가 어쩐다 했습니까? 봄에 보자 하는 할머니가 뭐라 한다고요? 다음 주 키 받으러 이깁니다. 이거 내용 증명 31번에 있는 거. 알겠죠? 요거를 보내니까 다음 주 키 받으러 오너라. 뭐 이런 거 보냈노? 하더니 요거 공갈문은 내용은 간단해요. 명도하는 날까지 연 12%, 월 1%, 월 1%, 그러면 감정가 1%니까 1억짜리 뭐 월 100만원, 3억 것도 뭐 한 달에 300만원 월세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6개월 것도 뭐 1800만원 내 봉급에다가 압류하겠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저서 빨리빨리 합니다. 할머니가 뭐 이런 거 보냈노? 기분 나쁘게 하면서 다음 주 키 받도록 하더라. 공갈문. 자,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낙찰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는 농지 낙찰받아가지고 분명하는 거, 이런 거 남장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 여러분들이 공갈문도 보내가면서 의미가 하면은, 자, 그렇게 유치권 신고된 것도 이제 쉽죠? 판례를 넣어갖고 하면은 바로, 인도경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